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KB 시세도 지금 매매가가 확실한 분기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꼭지에서 터트리는 불쇼를 보고 이게 정말 불장이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된통 화상을 입을 만큼의 엄청난 쓰라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현란한 불장처럼 보이게 하는 시장의 기만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냉정함이 필요하죠. KB 시세 서울 변동률은 0.08%에서 0.04%로 계속해서 하락 궤적으로 길을 제대로 잡고 있고요. 경기권은 0.06% 정도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태풍 전야라고 봐야죠. 지금 상승 반등이다를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온 세상 울어대던 한여름의 매미소리였거든.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부동산의 한여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었는데 웬걸 이거 무슨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게 돌아갈 수 있나? 그만큼 기저에서 움직이고 있던 집값은 이미 하락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지 오래. 늘 두세 박자 늦게 움직이는 지표가 이제사 뒤따라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5개 광역시 역시 하락 추세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추세적인 움직임이 버거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 로켓점화로 대기권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지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거든. 그냥 다이렉트로 내리꽂히는 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집값 상승 추세를 밀어올릴 만한 아무런 호재가 없는 거죠. 사막에서 바늘찾기라고 보면 되죠. 그 정도로 호재는 씨가 말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상승 여력이라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전주 대비 약세장은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집값 떨어지는 게 악화는 아니지. 이건 지극히 정상으로 가는 브릿지 무지개 다리인데 아무튼 약세장이 계속 그 파일을 키우면서 세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매매 가격 변동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서울 상급지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여타의 서울 비규제 지역들은 하락 추세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수 심리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2주 연속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심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영역에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집값 추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심리 추이는 계속해서 시장의 암울한 지표로 나타날 것 뻔하고 이렇게 매수 심리 자체가 실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9월은 집값 하락세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겁니다.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매매 가격 변동률 역시도 여기는 그래도 지표 자체가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공격적인 지표를 많이 내놓은 곳인데도 2분기부터 가격 반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는 그렇게 미치도록 올랐나? 웬 피로감? 만성 피로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뚝 떨어져 있었던 가격에서 주춤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다시 주저앉게 생겼으니 그래 이것도 일종의 피로감이라 하자. 아니 온 사방 집값이 안방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죠. 그냥 넉다운이 된 상태에서 기껏 몸을 일으켜 세웠을 뿐인데 말이죠. 일단 거래량이 모든 지표가 담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붙잡고 있는 아킬레스건 이거 잘리면 걷지도 뛰지도 못하죠. 딱 이런 케이스. 일단 거래량이 너무 처참하게 깨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앞으로 달리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를 길게 끌고 가고 싶어도 이게 끊어지고 있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까지 오르고 있다네. 아니 매매가에 그렇게 펌프질을 하던 게 잘 안 되니까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방향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 매물은 실제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해요. 올해 초 가장 많았을 때의 43%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가의 전세 매물이 급하게 소진이 된 이유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집주인들이 언론에서 매매가가 반등하니 제값받고 팔려는 수요로 매물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거 불쇼죠. 이거 그렇게 뜨거운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하락장이 눈에 딱 보이는데 일단 호가로 버티고 있는 가격선에서라도 팔고 나가자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 전세 매물이 매매 물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가 오를 수 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전세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 수출로 인해서 최근까지 전세가가 거의 폭락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었죠. 살짝 오름세를 탄 건데 전세 계약 당시의 추세까지 전세가를 집주인들이 요구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집값 추이가 비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막무가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리 부분이 연말 가면 뭐 거의 7%에 육박할 만큼의 위험 수위에 올라설 건데 이거 되게 압박이 되거든요. 한국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 기준을 보면 금리를 찍어 눌렀을 당시에 금리 인하 속도는 이제 완전히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예전의 금리로 돌아서고 있죠. 6% 중반까지 올라설 심산입니다. 그러니 전세가가 대폭 오른다? 지금 강남에서 떡락하고 있는 전세가 현황을 보면 아크롤 리버파크 대부분 갱신이 많아요. 그만큼 전세가가 훅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현금을 내줄 여력이 없어. 그래서 세입자를 갱신 계약을 통해서 눌러 앉혀놓고 있는 거죠. 초기 계약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서 가격 딜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국토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서 봐도 종전계약보다 갱신계약과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떡락하는 전세 시세보단 높아 보이고 뭐 이걸 보고 전세가가 오른다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도 갱신계약 전세가가 높잖아. 10억대로 갱신이 들어간 곳이 많아요.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 봐도 20억 했던 계약 15억으로 중간 접점을 찾고 있죠. 그러니 전세가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반포이자에도 봐봐. 갱신이 17억이야. 그냥 세입자 눌러 앉혀놓은 거고 중간 접점에서 딜을 친 전세가인데 이걸 보고 뭐 전세가 신고가라고 엄청 회복했다고 하는 건 호도하는 거죠. 반포자의 갱신가도 22억에서 17억 중간 접점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칫 혹할 수 있는 전세가로 보일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되고요. 밸리유시티도 가장 회전력이 좋은 곳인데도 매물 한번 보세요. 집값 오른 다음에 그런데 매물을 10분의 1을 던져 전세도 계속 중간 추세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칫 혼동할 수 있는 시장의 추이 때문에 꼭지 잡고 있는 매매 혹은 전세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얘기죠. 요즘 같아서는 월세 사는 분들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뭐 영끌 보니까 평일에 투잡 뛰고 주말에 일하러 나가는 상황이 그냥 흔하게 벌어지고 있죠. 옛날에 카푸어들이 이런 모습 많았는데 이젠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젊은 층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윗세대 설거지 굳이 해주려 하지 않죠. 애매한 집값 붙들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면 자칫 경제지표 온 사방 꼬라박고 있는 와중에 억지로 빚을 태산만큼 일으켜서 지옥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황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일 송파 인근 900세대 규모 주변보다 최대 4억 싸게 나오는 분양가 이런 틈새는 한번 체크해볼 만하죠. 일단 30평대가 7억이면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30평대 아파트가 분양가 14억을 찍고 있잖아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죠.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심지어 전국에서는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곳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죠. 바로 하남 더샵 에디피스. 바로 내일 9월 11일 접수 받습니다. 여기 살짝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하락장 속에서 얼마나 분양가가 버텨주느냐인데 2년 전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충분히 뭐 나름의 방어력 갖춘 곳이고요. 59제곱 신혼특공 84제곱 일반 공급 두 갈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에디피스는 전체 980세대 중에 이번에 전국 청약 가능한 84제곱 한 세대가 무순으로 나왔고요. 일단 층수는 301호 저층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공급가액이 비교적 요즘 나오는 것들 치고는 가성비가 있어요. 7억 2천으로 나왔죠.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하남 더샵 센트럴뷰 84제곱이 11억에 거래가 됐네요. 액면으로 보자면 거의 4억 정도 차이가 보입니다. 분양가가 7억대니 그래도 나름 방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평면은 전형적인 4베이 구조. 신청 자격 전국 누구나 접수 가능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9월 11일, 접수 당첨자 발표 9월 14일. 그리고 59제곱 한 세대 나왔죠. 신혼 특별 공급 한 세대. 여기도 304호고요. 3층. 공급가액은 4억 5천 수준입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하남 호반 서밋 에듀파크 59제곱 7억 3천에 거래가 됐네요. 거의 3억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보이고요. 평면은 3베이 구조. 청약 자격은 계약 취소 분이기 때문에 하남시 거주자에 제한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고요. 청약 일정 9월 11일 접수, 당첨자 발표는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지는 하남 시청역이 도보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초역세 단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연장되면 송파와 옆 동네가 되는 거죠. 더블역세 아파트 되는 겁니다. 일단 이 하락기 때 틈새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시고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요즘 같은 시기엔 가성비죠. 전혀 호구될 수 있는 가능성 차단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단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하락 추세를 더 지켜보시되 이렇게 틈새가 나오면 접근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전세가 급등이라는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는 거 오판하지 마시고요. 일단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목을 조이기 때문에 갱신으로 눌러앉은 거래가가 전세 신고가처럼 보도가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송파 인근 900세대 내일 4억 싸게 나오는 정말 이 시국에 희귀한 곳이 문을 열게 됩니다. 잘 체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